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고 신축은 비쌉니다. 구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남권, 목동, 강서, 광명, 평촌,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축이라도 오르는 단지가 있고 오르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동입니다. 1에서 14단지까지 총 2만 6천 세대가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서 단지 전체가 재건축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목동은 5호선을 기준으로 앞단지와 뒷단지로 나뉩니다. 1에서 7단지가 앞단지, 8에서 14단지가 뒷단지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앞단지는 목동, 뒷단지는 신정동입니다. 시세는 앞단지가 뒷단지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군의 영향도 있지만 대지 지분의 차이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목동 14개 단지의 평균 대지 지분은 20평을 넘습니다. 특히 2, 3, 5단지는 대지 지분이 28평에 가깝습니다. 34평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대지 지분 11평이 필요하다고 보면 28평은 두 채를 짓고도 7평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재건축을 하고도 환급을 받거나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입니다. 지금 강서구 구축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때문입니다. 기존엔 사업성이 애매했던 단지들이 400% 용적률 하나로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볼 단지는 염창 우성 1, 2차와 삼천리 아파트 통합 재건축입니다. 세 단지를 합치면 기존 602세대입니다.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최고 43층 996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기존 대비 394세대가 늘어납니다. 세 단지 모두 대지 지분이 14평에 가깝고 한강변 입지로 조망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다만 세 단지가 각자 다른 규모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단지별 이견 조율이 사업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 경동입니다. 540세대, 1993년 준공, 용적률은 225%로 높아 보이지만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을 넘는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 가양역 도보 5분, 탑산초를 품은 초품화, 구축임에도 주차 대수가 1.6대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서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거의 다 갖춘 단지입니다. 다만 재건축 속도는 현재로선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단지일수록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약하고 사업 추진 동력이 늦게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신, 대하 역시 대림 경동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용적률은 220%대로 높아 보이지만 대형 평형 위주 단지라 평균 대지 지분이 20.2평입니다. 바로 옆 한강타운은 평균 대지 지분 13.9평으로 사업성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한강뷰와 역세권이라는 입지 조건이 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을 보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등촌동 종성아파트 457세대 1995년 준공, 대지 지분 16.3평입니다. 5호선, 9호선, 사방이 역으로 둘러싸인 교통환경에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등양초를 단지 입구에서 바로 끼고 있는 초품화입니다. 개발 호재도 겹쳐 있습니다. 옛 CJ 가양공장 부지에 코엑스 1.7배 규모의 복합단지 마곡 더 그리드가 착공했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2024년 이 단지를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부영, 등촌 대림, 미주진로는 대지 지분이 13평 초반입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들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서 재건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광명시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긴 시간에 걸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후반 철산동의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 먼저 레미안, 푸르지오, 두산 위브 등으로 탈바꿈하며 광명시 아파트 시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광명 뉴타운 재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11개 구역 약 2만 5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이 조성되고 있으며 11, 12구역을 제외한 모든 단지가 입주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광명시는 수십 년에 걸쳐 정비 사업을 직접 주도해온 경험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행정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뉴타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은 철산, 하안동의 중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단지는 철산동의 주공 12, 13단지입니다. 7호선 철산역 역세권으로 역 근처에 대형 상권과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거주 환경이 양호합니다. 12단지는 1800세대, 용적률 159%, 대지집은 14.6평입니다. 2025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718세대로 재건축될 계획입니다. 13단지는 대지지분이 17평으로 두 단지 중 사업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중대형 평형 위주 구성이라 대지지분이 큰 구조이고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철산역 초역세권 입지를 감안하면 재건축 완료 시 광명 내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안동엔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약 3만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광명시는 이 일대를 광명 뉴타운과 함께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의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 초반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하철역이 없다는 점이 하안주공의 구조적 약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격이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실거주 자금이 제한적인 사람에게는 서울권 접근이 가능한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단지가 있습니다. 12단지와 8단지입니다. 두 단지는 대지 지분이 14평으로 하안주공 내에서 사업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12단지는 독산역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나은 단지입니다. 교통 변수도 있습니다. 신천 신림선이 추진되면 하안 사거리에 역이 생기면서 대부분 단지가 역세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촌은 1기 신도시로 지하철 4호선 범계역, 평촌역을 중심으로 학군과 상권이 잘 갖춰진 수도권 대표 주거지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 사업성이 제한적이고 그 결과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방향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갈리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단지를 볼 때는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평촌은 앞서 다룬 서울 서남권과 비교했을 때 입지 프리미엄이 다소 낮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의 기준선도 조금 더 높게 봐야 합니다. 13평 내외 단지들은 현재 조건에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수적으로 15평 이상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3평 내외 단지들도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역세권 특례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꿈마을, 목련 단지들이 15평 이상 구간에 해당하며 대지 지분이 17에서 21평에 이르는 단지들입니다. 인근 산본 신도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용적률과 대지 지분 조건이 평촌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연식, 같은 평형,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결국 시장은 같은 구축이 아니라 살아남는 구축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알면 어느 단지인지가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부 단지만 다루었습니다. 궁금한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